경기고 통합과학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23년 1학기 기말고사 통합과학 시험입니다. 우선 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항상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시험 유형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문항 적중이나 정답률, 그리고 저희 이제 본 교재, 그리고 주간지 테스트 직보 자료를 기반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시험 대비 함께 진행하셨던 분은 이제 물리 한근호 선생님, 그리고 김동희 선생님, 또 하나 장은하 선생님께서 각각 우리 학생들의 이제 클리닉이나 혹은 기타 궁금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자료 개발에 도움을 주셨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점 보시면 우리 시험지의 경우에는 제 이제 자료와 이제 적중을 비교해 보았더니 대략 88.9% 정도의 적중을 보였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전체 이제 문항으로 보면은 본 교재, 그리고 시그니처 테스트, 마지막 테이크오버라는 이제 직보 자료를 통해서 대략 2,200문제 정도의 문항을 풀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험 분석 결과는 항상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있으며 학생 수업 중 혹은 수업 이후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각 문항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질문이 들어오면 피드백 진행하고 우리 학생들 이제 단톡에 이제 이렇게 올려서 전체 공지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 전년도부터 계속 실행했던 바인데 매주 테스트 혹은 최근 여튼 시험이 다가오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나름 의미 있는 시험을 보기 위해 학교 기출을 기반의 문제 변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즉 30문항 테스트 진행했는데 대수능 이렇게 문항 중에 몇 문제가 학교 수업 시 이제 강조되었다라는 거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이제 출제 예시를 이렇게 낱낱이 적어서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혹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튼 경기고 역시 학교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필기 혹은 프린트에 해당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시험 직보의 모든 내용,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례를 낱낱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매주 테스트의 이제 정답률 혹은 결과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11번이나 22번 같은 경우 이제 그 주 가장 오답이 많이 나왔던 사례인데, 이를 그 다음 주차에 다시 한번 반영해서 유사유형 변형하고 혹은 이제 같은 유형 이제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주차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누적되는 테스트, 즉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학교 1학기 기말고사 이제 총평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문항으로 이제 객관식 34점,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관식 34점, 객관식 66점의 이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영역별로 보시면 물리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유사하게 물리학 1의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이제 자료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응용된 사고력을 묻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는 화학원 3단원과 유사한 유형이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시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9년 교과서 개정 이후 우리 학교의 이제 학교 난이도는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도 다소 1학기 중간고사가 쉬울지라도 2학기 넘어가는 순간 각 소단원의 연계, 또 하나 수능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므로 여튼 고2, 고3 이렇게 수능형 문제와 유사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그렇죠?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고,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서술의 문항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명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형이 출제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영역별로 총 대략 한 7에서 8문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물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튼 운동량과 이제 충격량의 각각의 변화량,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로의 이제 상호작용 혹은 각각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 등가속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충격량과 연결되어서 서술형으로 출제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보시면 질량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름 선행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 매우 이제 수월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암기 혹은 관계식에 대한 암기로만 이제 그치지 않고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도 전체 문항 중에 대략 한 3문항 정도가 유심 있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문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동한 전자수의 이제 결합, 그리고 각각 화합물의 화학 반응이나 관련되어 있는 종류, 그리고 화학식에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고 있다. 특히 할로젠 원소의 경우 이제 그 결합을 서술형으로 물어봐서 사실 알칼리 금속을 많이 물어보는 타 학교의 시험지와는 다르게 여튼 우리 학교의 특징이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생명과학 역시 이제 주 요소들이 시험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고 있는데 효소 파트 얼추 한 3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튼 DNA와 관련되어 있는 센트럴 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유형이 나름 심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섹터로 보자면 이제 매우 심플하게 효소 총 4문제, 그렇죠? 여기는 실험적 증명에 해당되는 거니까 총 4문제, 그리고 유전 파트 총 3문제.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 나름 난이도를 높여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인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지구과학 우주 파트에 해당되겠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각각 지엽적인 부분 혹은 규산염 사면체의 이제 관련되어 있는 구조 연계성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여튼 화원, 즉 전자 배치 혹은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각각의 사례가 어떻게 어플라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다라는 말씀 전달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문제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특정 이제 사례에 대해서 나름 사고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물리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특정 물리량을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걸로 끝이는데, 여튼 그런 문제를 이렇게 서술형으로 전체 정리하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나름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술형 1번이 이제 킬러 문항에 해당된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요 역시 이제 화원 수준의 문제에 해당되죠. 그래서 각각의 양성자 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상대 비교해서 원자과 전자수와 이제 양성자를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를 확인하고 이 확인된 물체의 화학 결합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같은 이제 보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을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생명 파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센트럴 도그마의 이제 응용 편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원에 나오는 나무형 적혈구 빈혈증, 겸용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들, 또 하나 페닐케톤요증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용어를 확인한다. 즉 핵심 용어가 무엇인지를 암기하고 그를 적절히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남학교의 특성이기엔 사실 굉장히 꼼꼼한 성향을 가져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서술형 5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의하게 생명은 이제 효소와 이제 정보 흐름에만 이게 포인팅이 되어 있는데, 여튼 효소 기질 복합체의 각각의 특성,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과산화수소 분해는 여튼 학교 교과서에 실험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를 연계해서 단순히 이제 한 문제가 아니라 총 이제 3문제를 푸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문항수는 사실 앞서 제시했던 바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자면 짧은 시간 동안 나름의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튼 지구과학도 여튼 마찬가지의 이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 중에 어디에서 먼저 출현했는지, 즉 최초의 생명체가 당연히 바다에서 출현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의 경우에도 화학을 기반으로 그들이 각각 공유한 이제 산소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남석, 희석, 갑삼석, 흑운모, 석영, 장석을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 시험과는 다르게 어떠한 화학 결합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물어본다. 조금은 섬세하게 질문하는 경향이 다소 높다. 그러므로 현재 이제 서술형 총 7문항을 봤을 때 여튼 상당히 까다롭고 학교에서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냐, 학원에서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등급 결정 요소가 매우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은 삶은 달걀과 그쵸 날 달걀의 그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회전 운동이나 혹은 정지 관성 그리고 운동 관성에 대해서 관성의 사례를 묻고자 한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에서의 이제 물리 문항은 거의 대부분 이제 우하향하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전환 파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산으로 묻고자 한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사실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오면서 난이도는 우상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중간고사에 보였던 특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나름 시그니처와 같은 물리 개념 문항이 적극적으로 출제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해당 사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건데 여튼 충격량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리고 포신의 길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미 학교 선생님이 그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튼 이 문항도 학교 특이 문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 파트와는 다르게 각각의 이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연습해야 돼 쉽게 시험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리 지금까지 봤고요. 다음 화학 파트의 경우에도 보통의 학교는 이제 모식도 하나를 가지고 그를 이제 분석하는데 모식도 총 3개 주시고 그 3개를 통해서 그쵸 그들이 어떠한 결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합을 통해서 그 물질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하는데 특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 혹은 전자수를 이제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추론형 문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나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추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보시면 보통의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죠. NH3나 CO2 뭐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내고 마는데 여기는 총 이제 원자가 여긴 3개 사용됐고 저긴 4개 사용됐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나 혹은 비공유 전자쌍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그쵸 이렇게 가하고 나를 상대 비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결합을 통해서 18쪽의 전자배치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 즉 정확한 내용의 본질을 이해해야지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도 마찬가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데 추론형에 가깝다.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이제 제시될지 이렇게 단순히 모식도를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이 문제 되게 독특하죠. 학교 주요 문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용하지 않는 그래프죠. 그래서 X축과 Y축의 구성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정확히 어떤 원소인지 혹은 그것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 즉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어느 누구나 아나 그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야지 문제 풀 수 있으며 특히 그를 바탕으로 계속 화학 결합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명 파트 넘어갔는데 생명은 단순히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식도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나 해당 자료의 경우에는 그쵸 테이크 오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판사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하고 화학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경기고는 생명이 메인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소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현상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또 하나 보시면 그래프가 이제 pH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출제되고 이렇게 어떤 물질 자체가 그게 동화작용인지 혹은 이화작용인지를 에너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사실 보통의 모식도 하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를 분석하는 것보다 2개 이상의 모식도를 비교하고 혹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는 철저하게 수능형에 포커싱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철저히 수능형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센트럴 도그마에 해당되는데 각각의 아미노산이 존재하고 그 아미노산의 이제 특정 발현이 일어나는데 그와 관련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지를 물어보고 있다. 자, 다음 보시면 앞서 봤던 문항과 거의 유사 문항에 해당되는데 여튼 그것들이 심지어 이제 mRNA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생투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요 그림의 경우에 사실 단순 문항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구가 원 파트에 태양의 형성 혹은 지구의 형성 혹은 태양계의 각각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인지해야지 문제 풀 수 있다. 나름 유사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식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식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루틴에 해당되는 건 어떤 별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시계열에 따라서 각각 나눠 놓는데 얘를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는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도 역시 전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물질의 구성 비율을 물어보는데 우리 학교는 이렇게 질량비 그리고 질량비 그런데 그들을 나누어서 사람과 지각에 대해서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했고 그 원소의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다소 꼬여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규산염 3년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전기적인 성질도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히 지구과학이 아닌 거죠. 고로 우리 학교의 모든 시험은 여튼 화원 베이스 즉 화원의 3단원 원자의 배치 혹은 전자 배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를 바탕으로 문제들이 다 파생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데 이 문제는 모식도가 빠져 있으나 수능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22년 모의고사 6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 알기에 학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출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구성을 보면은 여튼 이렇게 타 학교 대비 본 교재나 주간지 그리고 테이크오버의 적중률이 다소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시그니처의 이제 적중률이 다른 교재보다는 조금 높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시험에 나올 요소가 명확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여튼 학교 기출 베이스로 정확히 정리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 정리하자면 우리 학교 1학기 평균 점수는 대략 70.9점에 해당됩니다. 표준 편차 20.3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저희의 수업이나 교재 만족도 그리고 클리닉에 대한 이제 만족도는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좀 더 소통하고 그리고 학교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시험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험 대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그 마음처럼 마음 다해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기고는 세움에서 통합과학 진행하고 있는데 6시 30분부터 항상 누적 테스트 진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업해서 여튼 최고의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습니다.